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자, 오늘은 데이터들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이번 이제 연초도 됐고 1월 달도 꽤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한번 지금 오늘은 전국의 입주 상황을 한번 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냥 먼저 전국을 먼저 한번 보면 이거 이제 보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잘 아시기는 할 텐데, 자, 25년도, 올해는 전국 기준으로 25만 수요량과 입주량이 이렇게 만난 기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항상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올해는 참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수요와 입주가 이 부동산 지인 데이터로는 만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6년도에는 이 빨간 선,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이 입주량 대비했을 때 수요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6년 그리고 27년도에도 많이 부족하다. 뭐 저희가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올해 연초니까 25년, 26년은 거의 확정이고 그리고 27년 정도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적정 수준, 그다음에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인허가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잖아요. 인허가를 보면서 양을 보고 아, 내년에도 인허가를 합쳐도 수량이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좀 어, 공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인허가 같이 데이터까지 같이 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제 지인에서 수요와 입주를 보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지인에 있는 지역 아파트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 누르고 검색 눌러서 요 하단에 나오는 멀티 차트 부분에서 수요 입주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얘는 사실은 수요와 입주만을 볼 때는 좀 불편한 방법이긴 해요. 하나하나 누르고 들어가서 멀티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 멀티 차트 얘를 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네, 이런 방법이라서 이제 한꺼번에 전국을 이렇게 쫙 훑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한 방법이기는 하고, 이럴 때는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수요와 입주, 아예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멀티 차트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한 지역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수요와 입주를 전국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두 가지가 약간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지역을 훑을 때, 여기 이렇게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와 입주가 목적일 때. 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수요와 입주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수요와 입주 그래프로, 아니 이쪽으로 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왜 한 군데만 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내년, 후년에는 좀 부족해라고 이거는 확인을 했고, 자, 서울시
수요와 입주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서울시의 수요와 입주를 확인을 했는데, 자, 2024년도에, 서울이 적정 수준 4.8만에서 좀 부족한 4.1만인데, 25년도에는 4.8만에서 좀 많이 부족한 3.3만이다. 라고, 네, 요 표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말고 아실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자, 지인과 아실을 같이 켜놓고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실에서는요, 2004년도에 입주가 19,000, 2만 정도고, 그리고 올해 25년도에는 4만 1,000, 여기 25년도에는 3만 2천, 4만 1,000.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러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 두 데이터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유추해보세요, 한번. 맞추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중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대충 맞추시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음, 네. 입주 시점이 달라서 거의 90%에 가까운 답이에요. 어, 지금, 어, 아실은 아파트만 하는 거고, 뭐, 부동산 지인은 아파트가 아닌 게 들어갔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엄청 지금 서울 한 지역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올파포의 입주 시점을 어디로 봤냐의 차이예요. 어, 부동산 지인은 올파포를 24년도에 넣고, 아실은 25년도에 넣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12월, 1월이기 때문에 각각 별로 차이는 없을 수는 있어. 그쵸?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을 만약에 이제 공부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시작을 했어. 라고 봤을 때는 혼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면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지식이 내가 부족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왜 이래? 거기다가 지금 올파포만 이 아시라고 부동산 지인이 각각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아실의 굉장히 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아실은 여기 옆에 입주 물량이 바로 다 나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서울에 지금, 음, 참고로 여기 보는 방법은 아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요 상단에 있는 입주 물량 부분을 들어가고요. 아실은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해놨고, 근데 이제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인에서는 월별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지역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 수요 입주 부분에서는 요 막대 그래프 한 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별로는 나타나기가 좀 어렵고 서울 도예하고 들어가서 보면 여기 멀티 차트 부분에서 수요와 입주 부분 자 25년도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면 이 여기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요 조그만 막대 그래프 한 줄 한 줄들이 각 해당 월에 해당을 합니다. 1월 달에는 입주가 3,069, 2월 달에는 1,200, 3월 달에는 4,700 하고 얘는 지금 올파포를 24년 12월도 아니고 11월에다가 넣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20, 여기 이제 서울 아실에서 봤을 때는
올파포를 25년 1월에다가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 그래프 얘네가 얘 한 너무 큰 수량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놈이 잡고 있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하나만 보고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 양쪽으로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요게 요렇게 넘어가나 요렇게 넘어가나 이게 만짜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렇게 넘어가도 여기가 이만큼 올라올 거고 얘는 깎일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울은 올해 적정 수준보다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은 울파포 하나를 제외한다고 보면은 또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26년도에 2,388가구. 너무 적죠. 서울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신축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2,300.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지인에서는 지인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많아. 8,600. 그래도 너무 적어. 8,600도 적은 상황인데, 그쵸? 아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적구나. 라고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해서 봐도 서울에 지금 입주가 무지하게 적을 예정이다. 라는 게 이 표 하나로 아주 잘 보이고요. 다른 지역도 쭉 볼게요. 자, 경기. 자, 경기도에는 24년까지 과하게 공급이 많았던 이렇게 7, 8년이 흘렀는데 경기는 25년도에 진짜 또 오랜만에 적정 수준 아래로 내려갔고 이 리스트로 어, 쭉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의정부, 만안구, 그다음에 평택, 용인 처인구, 안성, 화성, 평택, 남양주, 파주, 화성, 양평, 뭐 수원, 영통, 그다음에 평택, 일산 쪽에, 그다음에 오산, 파주, 안성. 지금 이제 보면은 계속 평택, 안성, 화성 다 경기 하남부 쪽에 지금 쭉 보이는 거로 봤을 때는 경기 하남부 쪽에 좀 공급이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 계속 안성하고 평택이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내년에 추가로 계속 공급되는 것도 또 안성 남구, 양주, 평택,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광명, 내년에도 광명에 또 공급이 많죠. 남양주, 군포, 의왕, 또 화성, 안양, 그다음에 파주 쪽,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실이 되게 데이터가 또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게 어디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옆에서 그냥 한눈에 쫙 뿌려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없어서 아이고, 몰라. 자, 그리고 자 경기를 지나서 인천, 아니, 바로 그냥 부산으로 넘어가네요. 부산. 자, 부산은 보면 부산도 과공급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24년도에 적정을 만나서 25년 적고. 부산도 지금 공급이 적은 상태예요. 자, 부산은 그나마 이제 올해 25년도에 한 8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인데 자, 뭐 사하구 쪽, 서구, 그다음에 부산 진구. 지금 부산 진구에 있는 SK 양정 자이더샵 SK 뷰가 2100세대로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하나가 들어오는 게 보이고 뭐 100세대, 200세대짜리 이 정도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좀 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 남구 우암동에 부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가 지금 3000세대짜리가 이건 내년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기억 아직 외우거나 뭐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올해는 지금 양정 자이더샵이 제일 큰 거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대구로 넘어가면 대구는 얘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적정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토막 나고 뭐 뒤에는 얘네는 인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가공급 상태여서 인허가를 할 수가 없었잖아. 그쵸? 그러면 이 뒤에가, 진짜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지금 이제 분양권 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 때문에 또 지금 아직까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대구이기는 한데,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는 또 그때 후회를 하겠죠. 광역시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어, 자, 대구에 올해는 지금 적정 수준의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짜잘짜잘한 것들 막 많이 있고, 막 엄청 크게 뻥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는 막 없는데, 그냥 각 지역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서구, 북구, 달서구,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뭐 골고루 공급이 뭐 아직 올해까지는 쭉 진행이 될 예정이구나,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인천. 인천은 올해 과공급입니다. 자, 이 몇 년 동안 왕창 공급이 진행이 됐어요. 어, 막 신도시가 빵빵 들어오고 있는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공급이 과하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 그래도 좀 줄어들기는 해서 이제 빨간선 이 선 위쪽으로 아주 높지는 않게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주로 자, 어디가 공급이 되는지 중구, 미추홀, 연수구, 그다음에 부평, 서구, 부평, 서구, 연수구 지금 송도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인천 미추홀, 서구, 미추홀, 연수, 서구, 연수구, 그다음에 미추홀, 계양, 중구 막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송도 26년, 27년까지도 아직 송도의 공급이 꽤 많이 남아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이 쭉 리스트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크게 영종, 여기 지금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영종 지금 25년 1월에 영종도 쪽으로 해서 영종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1500세대 이렇게 이편한 시장, 부평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이런 지역 이게 들어오는 게 좀 있고, 네, 인천에 각 지역별로도 아직 공급이 좀 남아 있고, 26년, 27년까지 송도 공급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한눈에 좀 봤고요. 자, 광주. 광주는 25년도에 적정 수준 아래,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조금 과하게 공급, 네. 그리고 27년에는 적정 수준인데 아직 미확정인 상황이고, 자, 광주는 서구, 지금 이제 보면은 세대수가 아주 크게 눈에 탁 들어오는 곳은 없는데, 여기 이제 26년도는 뭐 내년에 다시 살펴봐도 되는데, 문남동 쪽에 지금 과하게 공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눈에 그냥 딱 보이죠. 그리고 지금 뭐 서구, 화정, 서구 치평, 북구, 우남, 광주, 광산구, 뭐 이런 지역들에 뭐 100, 200, 500, 900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대전. 자, 대전은 24년도에 과공급이 있었는데 25년도 올해도 좀 공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이제 공급이 반토막 좀 넘게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 대전에는 어디 공급이 있나? 지금 서구. 자, 그다음에 서구. 둔산. 자, 더샵 엘리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둔산동 쪽에 2,700세대의 대량 지금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 서구 도마동에 호반서미 그랜드 센트럴도 1,500세대. 지금 대전에 공급 많은데, 거기다가 연초에 지금 대형 공급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계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아까 나중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구, 대덕구, 서구 탐방동, 대전 동구, 그 다음에 서구, 유성구, 각 지역 골고루 지금 2025년에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과하다, 공급이 좀. 자, 그리고 요새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는 울산. 울산이 왜 이런가? 네, 울산 작년에 공급 적정 수준 아래, 올해도 아래, 내년 더 없고, 네, 향후에 울산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없을 예정이라서 지금 울산이
전국 순위 최상위권으로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자, 울산 어디에 공급이 있나 봤더니 울산 북구, 울주, 울주구, 그다음에 중구, 북구, 네, 이런 지역들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부족한 상황. 자, 세종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공급이, 여기는 어차피 세종 인구 엄청 작은 거 아시잖아요. 인구가 엄청 작은 곳인데, 여기다가 아주 그냥, 신도시를 하나 막 만드느라고 공급을 과하게 빵빵빵빵 때려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급 많을 때도 가격 쭉 올라갔었습니다. 쭉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 올해 24년도 작년에 과공급이 있었지만 25년도에 선세대, 그 다음에 공급이 이제 없을 예정이라 향후 세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종, 산울동에 엘리프 세종 천세대 공급 하나 하면 이제 끝나는구나. 자, 강원도는 24년도에 지금 좀 과공급이 있었고 25, 26년도에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자, 원주 쪽에 지금 초반에 2월, 5월에 지금 무실동,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동네, 그 다음에 관설, 태장동 이런 곳에 공급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 속초, 그 다음에 양양, 그 다음에 강릉, 네, 춘천, 또 원주, 강릉, 원주, 원주에 지금 공급이 그냥 단순히 봐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원주, 다른 지역들도 골고루 섞여서 적정 수준, 26, 7년도에는 강원도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충북은 작년에 과하게 공급 많이 했고, 올해까지도 지금 공급이 꽤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6년도에 적정 수준이고요. 충북에 지금 흥덕구, 그다음에 충북 옥천 지역에 지금 공급이 진행이 되고, 제천, 음성, 그다음에 청주, 흥덕구, 그다음에 충주의 주덕읍, 삼세대, 한 곳에 막 몰려 있지는 않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충남은 24년도에 22, 3, 4 굉장히 과하게 공급이 많았고 25년도에도 적정 수준 이상의 지금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어디냐? 아산, 그다음에 천안, 그다음에 아직도 당진 공급이 좀 더 남아 있고 뭐 논산, 그다음에 다시 천안, 천안, 보령, 천안과 아산 쪽에 가공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아산에 공급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천안, 아산 쪽에 여기 지금 계속 보면은 다 아산이죠. 천안 아니면 아산. 그다음에 계룡 조금, 보령 조금. 네. 충남에서는 25년도에는 천안 아산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고요. 천안 아산 쪽 임장대면 좀 가보세요. 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뭘 매수했다가 또 이 분양권 때문에 아주 고통의 시간을 받으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미리 알고 있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소액 투자 진행을 하시고, 서울권으로 투자를 진행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구가 조금 넉넉한 지방을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당장 가서 천안 사라고, 아산 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 천안 아산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데들은요, 분양가 굉장히 저렴했는데, 더블로 오르고 막 그런 지역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몇 억 정도 이렇게 수익 보고, 소액으로 들어가서. 자, 충남 받고, 자, 전북을 보면 지금 24년도에 적정 수준 아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25년도에는 적정 수준보다 살짝 위로 공급이 진행이 되는데 어디가 공급이 많냐? 익산, 김제, 군산, 익산, 고창, 군산, 임실, 군산, 익산, 정읍, 군산, 그 다음에
26년 12월에 지금 우리가 전북 하면은 딱 생각나는 도시는 원래 전주잖아요. 그쵸? 전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전주가 지금 2년 동안 하나도 입에 지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없어. 전주 하나도 없고 26년 12월 돼서야 268세대 그 다음에 에코시티 에코시티에 지금 576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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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9월 네. 언뜻 보기에도 전주는 난리가 났네 지금 공급이 아예 없어요. 전주 데이터들 확인들 해보시면 전세가 이렇게 없는 동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실 때 또 이것도 또 중요해요. 뭐냐면, 어,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지역을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봤더니, 전북에는 공급이 많네? 하고 정리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북에 있는 공급이 각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 각각의 거기다가 전북에서 가장 유명한 전주는 공급이 없는데 만약에 전북에는 공급이 올해 좀 많아라고 해서 공부가 딱 끝나버리면 전주에 공급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큰 지역들만이라도 좀 살펴보려고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자, 전남. 전남은 작년에 살짝 과공급인 상태였는데 올해는 과공급 아래로는 내려가는데 어디냐면 여수, 나주, 담양, 무안, 한평, 여수, 순천, 무안, 여수, 광양, 화순, 뭐 장성 이렇게 해서 뭐 한쪽에 엄청 치우치진 않고 골고루 영적이 왔다 갔다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북. 자, 경북도 공급이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에는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고, 26년도에는 거의, 엄청 낮게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경북은 지금 경주 쪽에 공급이 꽤 있구나. 지금 초반에 올해 지금 1월, 2월 달에는 경주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칠곡, 그다음에 다시 경주, 그다음에 또 25년 3, 4월, 5월 넘어가서는 구미에 공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칠곡, 그리고 포항이 25년 10월에 포항의 공급이 근데 숫자가 좀 크네요, 이게. 25년 10월 때 지금 북구 쪽, 이 두 개만 합쳐도 3천이 되기 때문에, 북구 쪽이 또 미리 예측을 해보기 건데 어렵겠구나. 그리고 영주, 그리고 포항, 포항. 네. 포항이 25년 말 26년도에 또 공급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 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경남. 자, 경남은 작년에 적정 수준 살짝 위로 있었는데 올해도 적정 수준 정도의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자, 경남은 창원, 그다음에 창원 마산 해영구, 경남 진주, 그다음에 김해에 지금 여기 또 김해 신문동에 김해 율하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자, 3,700세대 굉장히 큰 사이즈의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양산, 고성, 창원, 통영, 사천, 양산, 창원, 네, 다양하게 경남에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제주, 제주는 24, 25, 26, 네, 다 공급보다 엄청 부족해. 네, 거기다가 몇 년째 부족해. 그다음 25년도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서귀포에 하나포레나, 제주 에듀시티, 에듀가 붙은 걸로 봤을 때는 어디? 제주도에 그 영어마을 있는데 어디 근처? 그쪽에 들어가나 보구나 라고 하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주 뭐 주상복합이 58세대가 또 들어오는 게 있고 애월읍, 제주, 그다음에 효성, 엘리프 뭐 이런 것들 조금이긴 하지만 제주도는 워낙에 인구가 적으니까
자,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요. 이런 그래프를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일 때 투자자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제주도 요새 왜 또 어렵냐? 아이고, 이게 자꾸 잘못 눌려. 아,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네 줄. 사실 이건 아실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수요와 입주를 봤을 때 이 빨간 선 아래쪽으로 공급이 없어. 네. 공급이 굉장히 없구나. 제주도 투자하면은 좋겠네. 이렇게 공급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래량. 제가 옛날에 이제 제주도 이 거래량 그래프를 보고 너무 희한하게 생겼다. 얘네는 그래프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톱니바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공급이 아니, 거래량, 공급이 아니라 거래량이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지인 뭐 강의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보면 자, 여기 보면 선이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선이 있고 아래쪽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실선이 그 해의 공급량이고 아니 그 거래량이고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면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은 평균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평균 거래량. 따지고 보면 제주도는 거래가 언제 이루어지냐. 자, 이거 월별로 지금 이렇게 뾰족 올라온 달이 어느 달인가? 10월, 11월, 12월, 1월. 1월 지나가면 또 떨어지고 내려갔다가 또 12월, 1월, 12월, 1월. 제주도는 주로 주택 거래가 12월에서 1월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 제주도는 약간 우리나라랑 달라. 그, 다른 지역이다. 라고, 여기는 외국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1월 달에 무슨, 그 자기들끼리 말하는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하면 그 손 없는 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 사람들은 1월 달에 주로 이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월세 개념이 많지 않아요. 연세야, 연세. 어,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줘. 그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인 아파트면 12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받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어. 데이터가 그래 수집이 좀 잘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제주도가 공급이 이렇게 없으면 집값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제주도는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네. 미분양이 많은데 얘가 지금 해소가 잘 안 돼. 지어지고 빈집인 상태의 집들이 꽤 많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어, 왜 그럴까? 제가 맨날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데이터를 뭔가를 보고 나면 얘는 왜 이렇지? 라고 이걸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 보통 이제 그냥 분들이 데이터를 그냥 하고 보내고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자꾸 찾아봐야 자기만의 그 데이터가 생긴다. 자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자, 저는 뭐 강의비로 2천만 원, 3천만 원 썼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강의비를 거의 안 썼어요. 강의비로 제일 큰 돈을 들였던 거는 책 쓰기 때문에 큰 돈을 썼고, 부동산 강의에 대해서는 많이 돈을 쓰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 맨날 왜 그럴까 하고서는 찾아봤던 거.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다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빨리 강의를 듣고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서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계속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대화에서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저는 그걸 현장에서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좀 끼고 있는 편이기는 하는데, 뭐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신구가, 맞아, 맞아. 저 용어가 있어요. 지금, 어, 제이천사님 찾아주셨는데, 1년간 제주를 지키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로 교체되는 시기 해서 손 없는 나라고 그런 비슷한 의미로 좋다. 그때 이사 가야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제주 사람들은 저 시기에만 이사를 많이 가.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저게 관련이 없죠. 그러면은 다른 달에도 거래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폭발적으로 모여서 거래가 되는 시기는 저 시기라는 거지. 자, 이번 주 시계를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자, 통계표부터 보고 계열을 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중국, 지금 신당동, 입정동, 일부 단지에서 소폭 상승세. 근데 지금 시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승 쪽으로 수치가 워낙 낮고 하락 쪽에서는 큰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중국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신당 8구역 위주로 전월세 매물 부족하지만 매매는 한산하다. 영등포. 자, 이를 들어서 매수, 임차 문의 소폭 증가했고, 실거주 가능한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들만 거래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화면은 안 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긍정쟁이님하고 지역 인장을 요새 이제 촬영 때문에도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들은 그 얘기로 요새 서울에서 소형 평수 거래가 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 평수 예전에는 그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면 적어도 25는 돼야 된다. 25평. 그 다음에 국평 기준 34평. 근데 요새는 1인 가구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1인 가구들이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2인 가구들도 소득이 괜찮아. 둘이 합치면은. 하지만 빌라는 들어가기 싫어.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평수에 25 이하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8평, 15평. 이런 평형들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투자용으로 본다거나 잘 하지 않고 이왕이면은 방 3개짜리, 그 다음에 화장실 2개는 있는 거, 작아도. 그래서 25평형, 34평형을 워낙에 좋아했는데 요새는 작은 평형도 그 찾는 수요가 꽤 많아서 임대 수요로도 괜찮고 라고 하다고 하니 지역에서 왜냐면 우리 소액 투자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소액으로 집 살려고 하면 25평만 돼도 3억, 4억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작은 평형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경기 고양, 일산, 서구. 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그 다음에 GTX-A 개통으로 시장의 활기를 기대했으나 아직은 조용한 편. 자, 상반기 인접 지역에서 대단지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매도 물량 늘었다. 자, 인천 계양구. 자, 실수요자들 선호가 낮은 저가 구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자, 부산 면제구. 매도자들은 매도 호가를 더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희망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김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봤던
자, 여기 보면은 김해 부분에서 지금 자, 장유, 그 다음에 김해 안에 있는 장유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율하, 더스카이, 시티, 제니스, 프라우 3,764세대 김해에 지금 큰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존 주택 매도 물건이 접수되고 매매와 전세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대문구,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테 3,069세대.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예요. 어, 서울에서 서울 공급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 서울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랜드는 잠깐만요. 지금 올파포, 레미안 라그랜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에 이게 세 개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올파포는 받고 25년도 지금 24년 그다음에 25년, 26년 이 입주를 레미안 라그란테는 선생님은 25년 1월이라고 했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에 이번 주에 우리 저 나무조아님 강의에서 나무조아님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죠? 이 아파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성수동 쪽 얘기를 해주시면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에가 25년 7월이고 그 다음에 얘는 24년 12월. 호갱 노노는 지금 24년 12월이라고 하고, 아실은 25년 1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도 다르지만 호갱 노노와 아실도 각각 데이터 수집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체크를 좀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아파트 굉장히 특이한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 아파트 뭐 때문에 특이하다고 막 그랬는지. 지주택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 많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입지가 워낙 좋죠. 성수동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천뷰야, 천뷰. 어, 천뷰. 거기다가 밑으로 조금 걸어서 내려가면 서울숲도 있고, 뚝섬역 이용하기에도 괜찮고, 네, 중랑천. 위로 올라가서, 한양대역보다는 그래도 아마 뚝섬역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진짜 제가 성수동 임장 다닌 게 벌써 몇 년이니까 펜스 쳐지기 전에 펜스 쳐지고 막 과연 끝까지 잘 될까? 라고 막 의심을 품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잘 지어져서 이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테 입주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아니, 사이트들마다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 지금 확인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 이 상반기에 지금 답심리와 피경동에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서울에서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돼요. 동대문 하면 이문, 답심리, 휘경, 용두 이런 지역에 지금 3천, 1,800 거기다가 25년 이문 아이파크 자이 4천 그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 또 4천 세대 양이 어, 꽤 크죠. 이렇게 해서 이 큰 단위도 볼 수 있지만 두 단위까지 들어가서 입주 추가로 확인을 더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강동구, 올파포. 지금 입주로 전세 물량이 다소 여유를 보이면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그 저렴한 급전세 위주로만 간간히 거래된다. 자, 구리. 지금 매매보다 사람들이 전세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세 물건이 부족해. 지금 8호선 개통을 했어. 그래서 전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상황이 좋은 편이고. 자, 연수구. 매매 수요는 한산한데 전월세 조금씩 움직여. 송도에서 지금 학군이 우승한 109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 자, 대전 동구, 아까 대전 봤죠? 대전 동구 12월부터 지금 입주 중인 천동, 리더스시티 2135 영향으로 지금 수요가 우선적으로 신축 찾다 보니까 구축은 쌓이고 있는 중. 자, 포항, 흥해, 펜타시티,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노후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신축 위주로만 몰리고 있는 중이다. 자, 이번 주는요, 과천이 매매 전세 다 1위를 했습니다. 자, 제천, 그다음에 매매 지금 상승, 제천, 진주, 충주, 전북 덕진, 강남, 서울 중구, 서초, 양천, 영등포, 서울에서 상급지 1, 2급지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지역들이 상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제 마이너스 0.4, 창원, 평택, 김해,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부산 영도, 경산, 양산, 동두천 이런 지역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매매 쪽에 가서 거제를 한번 자, 이번 주에 마이너스 0.4, 지난주에 마이너스 0.03, 지지난주는 마이너스 0.25. 계속 오랫동안 힘들었는데도 또 아직까지도 여파가 계속 남아있네요, 거제. 그리고 금주 전세 가격은 과천이 1위고, 자, 제천이 2위, 그 다음에 구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8호선이며 신규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리가 매매 쪽은 아니지만 전세로 좋고, 어, 거제가 또 전세로는 0.18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네요. 양주, 그다음에 울산 북구, 대전 유성, 인천 연수, 일산 동구, 충주 이런 지역들이 전세 가격 상위고 하락은 대전 동구, 포항 남구, 안성, 포항 북구, 대전, 통영, 대구 북구, 강릉, 인천 중구, 동대문구까지 전세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월 13일 마이너스 0.06 전국 기준으로 하락을 좀 더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0.00, 그 다음에 강북은 자, 오랜만에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가 떴는데 얼마 만에 지금 마이너스 뜬 거냐면 작년 5월 이후에 시장이 괜찮았었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강북이 바뀌었고 강남은 0.02 아직 상승이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색이 들어온 곳은 없고 부산은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돼서 마이너스 0.09 그리고 영도 그다음에 부산 연제구 좋지 않고 대구는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인천 마이너스 0.03 광주 마이너스 0.04 자, 대전은 색이 들어갔고 마이너스 0.09 동구와 중구 자, 울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0.01 세종은 마이너스 0.05 경기도 마이너스 0.06이고 지금 평택 안 좋고 자, 과천은 색이 아주 진했다가 낮아졌다가 조금 더 올라와서 올해 이번 주에 1등을 했고 자, 그리고 공급 역시 많은 안성도 안 좋고 동두천
강원도 마이너스 0.01, 충북 마이너스 0.01이고, 충남 마이너스 0.07, 전북 0.00, 전남 마이너스 0.05, 경북 마이너스 0.1, 경상남도 마이너스 0.19, 그리고 제주 마이너스 0.12. 자, 전국이 마이너스 0.01로 전세가 진짜 오랜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오랜만이냐면 전국이 전세가가 마이너스로 간 것은 23년 7월 이후로 거의 1년 반 만이고요. 서울 마이너스 0.01인데 서울은 7월 17일, 23년 7월 17일 이후로 무려 74주, 중간에 설 추석들 껴있는 주 있으니까 75, 76, 77, 뭐 한 77주 만에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이 마이너스 0.03이고 강남은 아직 0.00. 자, 부산은 0.01, 대구 마이너스 0.07, 인천 0.04인데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광주는 0.02, 대전이 마이너스 0.07, 울산이 0.05, 그리고 세종 마이너스 0.05, 경기도는 0.00. 다음 주에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천이 0.36으로 지금 1위를 했고, 경기도권 내에서는 마이너스 0.25로 완성이 가장 안 좋고, 강원도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충북 0.04, 제천, 자, 충남은 마이너스 0.02, 그 다음에 전북 0.01, 전라남도 마이너스 0.05, 경북 마이너스 0.06, 경상남도 마이너스 0.07에 제주가 0.01이고, 매수 매도 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25.3에서 25.7로 아주 조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은 떨어졌고 강북 많이 떨어지고 강남의 매수 우위 지수는 소폭 아주 조금 상승을 했네요. 부산 살짝 올랐고 그래도 15는 너무 낮은 수치라 가지고 자, 이거는 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보도자료 자 서울은 0.00 보합이고 전세 마이너스 0.00 하락입니다. 경기 마이너스 0.06 하락이고 전세 0.00 보합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6 하락, 그다음에 전세 마이너스 0.01 하락. 이 하락에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죠? 수도권, 전국, 광역시 모두 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울하고 한 지역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사라져서 영영 위에 있는 거는 그나마 서울밖에 없고 이게 여기는 0.00인데 모양을 플러스로 해놓고 여기는 0.00인데 모양을 마이너스로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건데. 그죠? 자, 서울과 전북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자, 여기는 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0.00 그다음에 전북 전북 어디 갔나? 전북도 0.00인데 어째서
여기는 위로 올려놓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정확하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뒤에 여기 지금 보면은 0.000000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어, 아주 미세하지만 0 아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반올림을 하고 올림을 했을 경우에는 0이 된다. 그리고 너무 미세한 숫자라서 끝을 버리면 플러스이긴 하지만 0 이상이다. 어, 이제 이 표 만들 때 이거 개인이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프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데이터 값을 그냥 가지고 표를 그려버리는 거거든요. 어, 그 엑셀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모양이 반대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그래서 많이 떨어진 곳은 지금 경남, 제주이고요. 자,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 중구, 서초, 양천구 이런 지역들이 주간 변동 그래도 낮은 숫자지만 상이고 그다음에 성북구가 마이너스 0.08로 아래쪽이고 경기도는 과천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평택, 동두천, 안성 이 지역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다 아래로 모양을 틀었고 5개 강역시가 끝이 살짝 올라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울산, 승북, 인천 이런 지역들 전세가 괜찮고 대전, 경남, 대구 이 지역들은 전세가 좋지 않은데 각각 다 숫자들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고요.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고 지금 네, 동대문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크고 경기도에서 지금 전세 가격은 과천, 그다음에 구리, 양주, 그다음에 안성, 안양, 완안구, 광명이 좋지 않고 매수 우위 지수로 봤을 때는 서울은 35.4, 경기 26.2, 인천은 21.7로 폭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고 5개 광역시는 지금 울산이 살짝 꺾였네요, 아래로. 그다음에 대전도 밑으로. 부산이 아까 숫자에서 봤을 때 살짝 올라가 있던 거고. 그다음에 광주, 대구, 요 지역들은 다 10, 13에서 15 정도로 우위 지수가 굉장히 낮기는 하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부동산 전반적으로 전국을 좀 살펴보고 시계열로 해서 일주일 분을 봤습니다. 매주 보는 게 참 루틴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 계셔서 분명히 좀 나중에는 실력이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이제 1월 달 목표 세운 대로 잘 가고 계신가요? 자, 이제 흐트러지기 또 좋은 시기가 왔어요. 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그게 뭐냐면 1월 달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 루틴을 하는 걸 좀 더 빡세게 1월 달에 다른 달보다 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연초가 시작이 되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원래 안 하던 거를 루틴에 더 넣고 어 라고 해서 1월 초에는 이제 굳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버티고 중반까지 왔어. 그랬는데 체력이 못 버텨. 조금씩. 그래서 쉬고 싶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또 그 악마 같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새 그 스레드 하고 있잖아요. 스레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들 산다 진짜. 우리 열심히 사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는 책도 없나 봐, 아직도. 어,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스레드에 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친구처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기업 대표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글을 쓴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조회수 폭발한 대표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유하정, 유하정 대표 있죠. 어, 그 사람이 스레드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막 구독자가 엄청 많이 이렇게 늘었어. 근데 그 조그만 가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큰 회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하게 그 전문가, 그 다음에 의사, 뭐,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은 쎄써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서희출을 한번 다니고 있어. 승하리 한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보면은 막 대표들이고 막 그래. 근데 약간 여기가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줘. 막, 신기하게.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막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힘든 것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직원이 있는 사람들의 힘듦은 또 우리랑 힘든 거랑 또 차원이 다르게 힘들 겁니다.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잘 끌고 갈 것인가. 어,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게 꽤 많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나는 조금 영상도 좋아하긴 하지만 읽는 거에 좀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레드를 하시면서 그 잘 열심히 살고 잘 사시는 분들의 좋은 소스 같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또 많이 주고요. 어떤 분은 막 AI나 자기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글을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블로그는 사실은 읽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글이 이렇게 길면 그래서 제가 블로그 여러분들 세팅을 할 때 꼭 첫 페이지에 글 하나만 나오게 세팅을 하시라 저는 그거를 블로그 설명할 때 꼭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첫 페이지에 글이 세 개, 다섯 개씩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이 하나인 줄 알고 스크롤 내리다가 저는 긴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글밥 많고 너무 길고 그러면 이렇게 읽기가 싫어져. 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상도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요새. 글도 스레드의 글이 정확하게 쇼츠 같은 글이란 말이에요. 글의 길이가 짧아서 읽고 휙휙 넘기기가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러면 좀 친구 같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이 사람 나이도 몰라. 근데 스레드는 무조건 반말이야. 20대가 60대한테도 반말하고 60대가 10대한테도 반말해야 되는 세상이야. 약간 외국 같은 느낌? 그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어제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책 읽었어. 이렇게 올리면 너 진짜 부지런하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달아요. 여기 좀 칭찬을 좋아해. 우리 스타일이야. 자기 개발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또 유입을 해올 수 있게 그런 작업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마케팅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나한테 올 수 있게 만들까? 이게 너무나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아마 시작하시는 우리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오늘도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 시계열 참가자가 55명이야. 그러면 지난주에 70명이었는데 55명이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뭔가 제가 수를 써서 다시 이 방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어. 근데 자기 개발뿐 아니라 아웃풋을 시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반토막이 나요. 항상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월 달에 저기 뭐더라 새벽 그 30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똑같은 컨셉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지금 50명이 계시는데 25에서 35로 떨어질 거예요. 25에서 30명 사이로. 어.
언제나, 언제나 그래.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거를 좀 주고, 뭔가를 다른 거를 할 거예요. 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반에 이제 임장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를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지 않고 하면 숫자는 계속 늘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더 좋은 가치를 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도 계속 고민입니다. 임장스쿨 진행을 하면서 임장스쿨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어, 겨울이라 사람들이 임장을 좀 덜 다니고,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와, 저 맨날 만나면은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라고 하지만 정확한 거는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숫자를 더 늘릴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 핸드폰에 이 목표 이렇게 있는 거 아실 건데, 이 이제 목표가 이렇게 20개가 써져 있는데, 이 중에 달성을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 제가 여기서 달성을 한 게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숫자가 좀 모자라긴 했지만, 저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20 오프라인으로 500명 앞에서 강의하기라고 제 핸드폰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한 300명 앞에서 강의를 한 번 했잖아.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훈 선생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4050 특강을 할 때 똑같이 진행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를 넣자. 제 목표가 우선이었고, 제 목표가 먼저 내 핸드폰에 적혀져 있었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좀 이런 걸 진행을 해보면 어때요? 라고 의견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관을 500인실짜리 대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500인까지는 안 채워주고 한 300명을 채워서 그 강의를 해본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목표를 안 적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제 여기 핸드폰에 또 뭐가 적혀 있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 기수에 수강생을 100명을 모아보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랬는데 정규 강의는 아니지만 임장스쿨로 해서 한 기수에 250명 이렇게 또 모집을 해봤잖아. 그죠? 여기다가 적고 있으니까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 공을. 이게 어차피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거든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 5천 명 앞에서 강의하는 거를 한번 어 적고 그리고 또 한 기수에 1,000명 모집을 한다. 근데 저거 원래 작년에 제가 썼던 그 100번 쓰기 목표 중에 하나가 임장스쿨 1,000명 모집이거든요. 두 번째 제가 썼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한번 이 숫자를 이게 뭐냐면 숫자를요 낮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요. 근데 숫자를 크게 키우면 그 큰 숫자를 해보려고 뭔가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 어, 이게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마라.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 네 지금 앞에 있는 일이나 잘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뭐 마음이고, 저는 크게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것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나가실 분들은 알아서 시간 종료하시겠죠? 제가 이제 요새 이 책을 읽는다고 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책은 사실은 소개해주고 싶지도 않아. 아무도 안 읽었으면 좋겠어. 나만 읽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이 책 안 읽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서. 완전히 읽는데, 특히나 이제 브랜딩 고민하시고,
사업 고민하시고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책을 막 읽다가 머리가 계속 충격이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해주고 싶은데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또 소중한 그런 분들이니까 꼭 읽으라고 말씀을 다시. 마케팅 설계자. 이 사람이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막 설계자 시리즈 3개가 있어요.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3개 다 읽어. 다 읽어보세요. 저 이 책 두꺼워 되게. 페이지가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라서 두꺼운데 3개가 다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서 러셀 브랜슨의 설계자 시리즈 하면 이렇게 3권이 노란색, 뭐 파란색 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있는 책 3개가 있는 3개가 다 좋대. 그래서 저희 빨리 이 3개를 지금 읽는 게 지금 또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직장만 다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어 요새 여러분들 보면 조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와, 너무 열심히 한다. 임장 맨날 다녀. 아침에도 교육받고 저녁에 줌 강의 듣고 중간중간마다 또 강의 듣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요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스웨드에 가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정도의 열심히 사는 게, 이 정도는 그냥 일반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럴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럼 어떡하냐. 맨날 맨날 진짜 열심히만 하냐?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헉헉대고. 이게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과거에 좀 열심히 우리가 안 살아서 그래. 과거에 열심히 계속 처음부터 열심히 쭉 살았으면은 지금 이게 좀 생활에 체득이 돼 있거나 이렇게 허덕허덕하게 안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간 거냐면 연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텐션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주, 3주를 지금 달려서 안 하던 운동도 해, 100번 쓰기도 해, 막, 이거 다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고 100번 쓰기랑 이런 거 책 읽고 하려고 했더니 중요한 걸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는 분명히 그 시기는 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와. 그때는 때려치고 하나만 해야 돼.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책 쓰기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거나 했을 때는 책만 써야 돼. 다른 거는. 근데 루틴으로 늘 하고 있었던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조절을 하면서 하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몰입해서 뭔가 해야 될 때는 하나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퓨처셀프 마케팅 설계자 어제 그제 동시에 2권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계속 걸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념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전념. 어떤 일에다가 내가 진심으로 전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 그거를 지금 안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봐. 어렸을 때 전념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지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독토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는 10년 후에 나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어. 어, 10년 후에 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 생각 안 들게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서, 진짜 5년 뒤에, 와, 나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한계를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 할 수 있는데,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못할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핑계를 자꾸 대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다고 루틴 깨지 마세요. 이왕이면. 요새 너무 아픈 사람들 많은 거 아는데, 아파도 할 거는 해야 돼. 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자고, 조금씩. 근데 정도를 좀 줄여서 하는 거지. 어쨌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 기간 내에 그 일은 다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왜 갑자기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감동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어제도 갔는데 아침에 그 일찍 다들 와서 나무주원님 강의를 듣겠다고 눈 이렇게 뜨고 있지. 또
뒤에 봤더니 우리 하얀님 강의 막 아파 죽겠는데 막 열변을 통해서 막 4시간의 강의를 막 하고 듣는 사람들도 막 진짜 열심히 있고 따라서 하려고 좋은 거 어떻게 하면 하나씩 나한테 장착을 하려고 노력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밤에 또 중강의 하지 막. 네. 어우, 로가님 진짜 정답입니다. 운동을 하면 진짜 덜 아파요, 여러분. 아플 일도 좀 줄어들긴 해. 근데 제가 어제도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막, 막 그랬잖아요. 모든 루틴에서 첫 번째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쉽게 말하면.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프면은 그냥 그 한 주, 한 달이 그냥 끝나버려. 네, 아프면 안 됩니다. 와, 루건님이 내가 아는 남자 루틴 왕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루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해서 그렇지, 티를 안 내고 혼자서, 근데 저렇게 루틴을 매일 걷고 산에 올라가시고 하니까 1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대요. 와, 진짜 대박이야. 네. 아유, 네, 오늘 시간도 많이 흘러갔네요. 저 오늘 사실 있잖아요. 그 호갱노노랑 아실 강의가 있어요. 작꿈에서. 근데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 그래서 갈 수가 없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들으러 오실 분 안 계세요? 열심히 가르쳐 줄 건데.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너무 강추입니다. 마케팅 설계다. 다른 거 읽으실 거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두고선 지금 나는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야 했을 때는 부동산 책을 빨리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브랜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네이밍을 알려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읽으세요. 네. 사실은 말 안 해주고 싶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캡처할게요. 하나, 켜주고 계십니다. 켜주고 있네. 자,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손님, 늦게 들어오셨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종료할게요.